네, 주택 거래가 주춤해지는 이른바 거래 절벽 현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은 여전합니다. 전국에서 5만 건 넘게 거래돼 지난해 전체 거래 물량을 이미 넘어섰고요. 가격 오름세도 만만치 않아서 서울의 경우 평균 매매 가격 3억 원 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. 청약 통장 없이도 당첨될 수 있고 대출 같은 규제도 아파트보다는 느슨하다 보니까 직접 들어가 살기보다는 투자처로 여겨지는 분위기입니다. 이 과정에서 이른바 깡통 오피스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김민혁 기자가 그 실태부터 전해드립니다. 지난달 1억 4천만 원짜리 오피스텔 전세를 가계약했던 20대 직장인입니다. 하지만 이 집 매매 가격이 전세값보다 2천만 원 정도 낮았습니다. 많이 위험하다. 절대 매매가가 전세보다 낮을 수가 없다. 이건 하지 말라고 물어보니까 이거 너무 위험한 거라고 깡통 전세다. 결국 김 씨는 가계약금만 날리고 계약을 취소했습니다. 이곳뿐만이 아닙니다. 서울 마포구의 이 오피스텔도 같은 날, 같은 층, 같은 크기의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1,000만 원 넘게 낮게 거래됐고 영등포 일대에서도 이 같은 전세가 역전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특히 가족 단위가 사는 큰 크기의 오피스텔보다 1인 가구 규모의 소형 단지에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. 1억 4,500짜리가 있는데 전세가 매매가는 2억 3천이네요. 내가 다 잡아요. 요즘에 크게 왔는데. 이러다 보니 오피스텔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서울 기준 82%까지 올라선 상황. 2010년 통계를 만든 이후 최대치입니다.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 위험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전세가율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 집이 경매나 법적 절차에 들어갔을 때는 시세보다 낮게 이제 낙찰이 되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전세보증금을 다 회수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접수된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미발한 사고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. 올해 기준 지난달까지 접수된 건만 250여 건, 금액으로 470억 원으로 3년 전보다 20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.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. 네, 그럼 이 문제 취재한 경제부 김민혁 기자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. 김 기자, 오피스텔의 경우에 특히 이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이 높은 이유 뭡니까? 쉽게 말해 이제 오피스텔을 내놓는 집주인과 이 세입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네. 이제 한 가지 예로 이제 주로 학생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이 사는 소형 오피스텔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. 네. 주로 집주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이 오피스텔을 샀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기보다는 다달이 월세를 받기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.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이 전세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렇죠. 예, 그래서 몇 개 안 되는 전세 물건의 값이 치솟게 되고 이 매매가를 초월하는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흔히 깡통 전세라고 하잖아요. 세입자 입장에서 피해 입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인터넷이든 실제 발품이든 최대한 팔아서 이 주변 시세와 최대한 많이 비교를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이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연립의 경우에는 아파트처럼 이게 시세가 정확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제각각인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때문에 네. 이거를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 매매가 대비 전세값, 전세가율이라고 하죠. 방금 리포트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게 만약에 너무 높게 되면 피하는 게 중요하다. 위험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. 이게 실제 가입이 가능한 집인지 살펴보고 가입 가능하다면 웬만하면 가입해 놓는 것이 사고를 대비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. 그게 안전하다. 네. 그리고 한 가지 더, 이렇게 뜨거운 오피스텔 시장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합니까? 네, 정부가 얼마 전에 주택 공급을 한치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이 오피스텔 규제를 푼 적이 있었거든요. 이 대표적으로 이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를 기존 85제곱미터에서 120제곱미터까지 늘린 게 하나의 대표적인 예입니다. 그래도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동산 조정기가 오게 되면 이 아파트에 비해서 오피스텔이 조금 더 시세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그게 있고요. 네. 특히 소형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이 감가상각에 취약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네. 또 마지막으로 이 세금적인 측면인데요.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구입했을 경우에 이게 주택으로 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종부세나 취득세, 양도세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더해진다. 이걸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네, 김민혁 기자 잘 들었습니다.